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엄마표 영어 강의로서 처음에 초반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처음에 알게 되시는 분들일수록 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운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엄마표 영어 하면은 마치 조기 영어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시에 제 아이가 어렸을 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 뭐 이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조기 교육 열풍이 뭐 지금 더 심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때에도 만만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유아일 때에는 전인적인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너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책을 엄청 많이 읽어준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나이 때에는 적절한 사회 정서적인 발달, 그리고 암묵적인 지식들이 생겨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어가지고 경험을 많이 시켜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때 왜 제가 사교육을 남들처럼 못 시켰을까 하는 후회는 사실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은 초등학교 2학년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말쯤에 MBC에서 하는 뇌깨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뇌를 끼우는 101가지 비밀인가? 이제 원래 제목이 그랬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떤 의도로 섭외를 받았냐면, 적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적합하다고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뇌의 이제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위로서 측두엽에 칼로좀 이스무스라는 영역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만 6세에서 12세 사이에 가장 발달한다. 제 아이가 딱 그 시기에 영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례로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했지만 원래부터 저는 조기 교육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육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명시적인 학습이 너무 많이 이제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 아이 뇌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 조기 교육 많이 시키기는 했었지만, 제가 뭐 경험을 더 많이 만들어 주지 못했던 것은 아쉬웠지만, 뭐 그렇게 막 한글, 영어, 수학 이런 걸 못 시켜가지고 뭐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중고 서점에서 이제 읽었던 책인데,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뭐 이런 류의 책들을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기 교육 열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현재의 어떤 교육 정책, 이게 벌써 이 책도 벌써 나온 지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1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엄마들하고 북살롱 하면서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얘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기 교육이 이게 뭐 저는 잦아들어가고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더 심화되어지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0여 년 전의 교육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읽더라도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현재의 교육 정책은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교육학에 기반하고 있다. 사실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교육심리학을 공부를 처음에 제가 학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울 때 뭔가 이렇게 재밌지가 않았었던 기억이 바로 이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 그 교육심리학계에서 뭐 스키너의 행동주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19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소멸되어 버린 이 교육 이론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견고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는 아이들을 빈 서판으로 본다. 그래서 백지 같은 아이들로 보고,
즉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든 채워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게 어느 한 이론이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박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고 그것이 또 통합이 되어지고 또 다른 이론이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느 한 이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마침 예전에 제가 대학교 학부였을 때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굉장히 대세였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서구권에서는 90년대 이후에 조금 많이 뭐 좀 흐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는 이제 인지심리학 뭐 상황을 고려하는 맥락과 더불어서 이제 행동주의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는 스키너의 심리학과 일맥상통한다. 조기 교육, 훈육과 수월성 위주의 수업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뭐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 이런 어떤 그 행동주의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대부분이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고에서 벗어나시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빈 백지 같은 아이에게 무엇을 먼저 채워 넣지?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너무나 심각한 조기 교육의 폐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제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뇌과학의 진전과 함께 인간, 특히 아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뭔가 수동적인 어떤 대상으로만 보고 뭔가를 뭐 A를 주입하면은 B라는 결과가 산출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특정 영역에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교육 이론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쇠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서방 세계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방향적인 교육 이 시스템이 아직도 이게 득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 깊은 교육 시스템의 어떤 전통적인 구조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대중은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인 거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인간의 행동 패턴을 이제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가 오기는 올 텐데 그때까지 참 험난하겠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사고가 변화하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이제 제가 북살롱 지금 평균의 종말을 읽으면서도 많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볼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유학파들이 설계한 교육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교육 권력 또한 이 계보를 잇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기득권이 이런 계보를 한순간에 이렇게 놔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뭔가 계몽이 되고 뭔가 변화의 물결이 조금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관료사회라든지 수직적인 위계구조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교육 시장은 가정 경제를 위협할 만큼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해 이제는 교육 그 자체를 압도하게 되었다. 예. 사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이제 뭐 사교육 비용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댓글을 흥미롭게 읽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돈을 들인 적이 없어서 너무 흥미로워요, 저한테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본인의 노후까지 팔아서 아이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우리가 노후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가 이런 어떤 사교육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도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는 아직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게 벌써 10여 년 전 책인데도 지금 더하면 더해졌지 이게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독재적인 교육 권력과 거대한 교육 시장은 수십 년간 함께 성장했고, 전통적으로 교육의 한 주체였던 가정의 교육 기능은 핵가족화나 여성의 이제 노동 참여, 워킹맘들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 제가 추구하는 이런 엄마표 영어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행하시기에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차 소멸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계시지만, 그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교육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차차 많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이나마 약간의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에도 살벌한 입시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아이들의 뇌가 파괴되는 지경으로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가정과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 너무나 경쟁이 당연시되고 이제 숫자가 어떤 뭐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의 어떤 정서 교육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주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평균의 종말에서의 용어를 가져오자면 테일러주의. 그래서 뭔가 사람을 굉장히 유형화하고 점수로서 확인을 하려는 그런 사회의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만드는 어떤 교육의 정책들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이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해서 스카이를 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아이들도 이 우월의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보다 내가 훨씬 열심히 공부를 했고, 뭔가 달달달달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달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양권에서는 이제 많은 움직임들이 있고, 저출산의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너무나 심한 과열된 교육열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오늘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는 이유 중에 무엇이 있냐면, 이게 이 비교 의식이 가장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게다가 그 본인들이 받아왔던 그 사교육의 비용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이게 엄마표 영어를 제가 엄마들에게 코칭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너무 영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이제 전인적인 발달, 인성 발달, 그리고 비인지 능력, 그러니까 명시적인 학습과 이제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배우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은 유아 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더 쓰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웃과 공유하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